오목가슴 수술 동의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목가슴 수술은 1950년대부터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이전에는 요 전흉부 가슴을 크게 절제해서 양쪽 그 연골을 다 절제하는 좀 큰 수술로 한 50년간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그 경우는 아주 오목가슴이 심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수술을 했었는데 1999년도에 미국 버지니아의 도널드 너스라는 사람이 최소 침습 오목가슴 수술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나서부터 우리나라에 1999년도에 처음 시행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많은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벼운 오목가슴도 수술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오목가슴 수술을 교정 수술을 했을 때 그 교정했던 바가 돌아가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는데, 지금까지 거의 한 20년 정도 우리나라에서 이 수술을 하면서 많은 발전을 이룩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그 오목가슴 그 학회에 가서도 우리나라가 많은 그 새로운 아이디어와 함께 어떤 학회를 리드하고 있는 편입니다. 수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그 유튜브 동영상에서 보셨겠지만 평행하게 두 개를 넣는 경우가 있고 크로스로 십자처럼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고 한 레벨에 두 개의 발을 넣어서 고정하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환자분들의 어떤 그 오목가슴 정도에 따라서 수술하는 사람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흉부 외견 모양하고 CT 소견을 봤을 때 오목가슴 모양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고 대부분이 이 대칭 같지만 약간씩 비대칭인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 완성도가 아주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흉벽의 유연도에 따라서 결과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블바 한 레벨에서 두 개의 바를 넣는 경우에는 양쪽 가슴에 1cm에서 1.5cm 정도 되는 상처 하나씩만 내게 되고, 평행하거나 또는 크로스로 하는 두 개의 바를 넣는 경우는 양쪽에 두 개씩의 상처를 내고 바를 삽입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가슴을 들어 올리게 되면 그 바를 고정하는 장치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브릿지라고 하는데 그 브릿지를 이제 그 볼트 너트 같은 걸로 이제 고정을 잘 해서 전혀 돌아가지 않게 하기 때문에 고정이 잘 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앞뒤로 이렇게는 잘 안 움직이지만 이 좌우로는 조금씩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조금의 단점이지만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이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성인인 경우에는 가슴 모양에 맞게 철심을 하지만 나이가 어린 경우는 앞으로 2년, 3년 후에 발을 제거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컸을 때 모양에 맞게 발을 제작을 하니까 수술 직후에 보면 양쪽 옆으로 조금 튀어나와 있는 소견이 보이는데 그거는 나중에 뺄 때에도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수술 후에 제일 큰 문제가 통증인데요. 지금까지는 이 통증 때문에 수술을 꺼려 하는 경우도 많았고 일반적으로는 수술하고 한 7일 정도 입원해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늑간신경을 냉동 치료로 이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을 도입하고 나서는 지금은 대부분 저한테 수술 받는 환자들은 3일 정도면 퇴원할 정도로 획기적으로 통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무통 마취를 한다고 해도 수술 당일은 사실은 조금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받아들이셔야 되고 밤에도 많이 아프면 표현을 잘 해주시면 저희가 가서 진통제도 더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오면 수술 당일부터 바로 운동을 해야지 빨리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팀에서 가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문제없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만 어떤 수술도 합병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떤 수술이든지 상처가 나면 거기에 상처 감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오목가슴 수술은 이물질을 몸속에 넣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처 감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고, 또 이제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동안에 영양 상태가 좋지 않다든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몸에 이물 반응이 나타나면
이 상처 부위가 부어오른다든지 빨갛게 변한다든지 진물이 나온다든지 이런 변화가 생기면 그때는 발을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제거를 해야 되지만 대부분은 또 상처 치료로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퇴원 후에라도 상처가 부어오르거나 발적이 있거나 빨개지거나 변화가 생길 때는 퇴원 후에도 바로 병원에 연락하고 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아주 드문 합병증입니다. 그리고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건 통증이죠.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안 아프게끔 조치를 많이 취하지만 이제 통증을 좀 느끼는 경우가 있고 입원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수시로 가서 통증도 평가를 하고 진통제를 쓰는데 대부분은 이제 먹는 약으로 조절을 하는 게 기본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에 식후에 진통제를 먹으면 대부분이 괜찮지만 저녁 먹고 또는 자기 전에 먹고 나서 아침 식사 후에 먹을 때까지 간격이 제일 길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좀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아픈 게 아니라 이 진통제를 쓰는 간격 때문에 조금 더 느끼는 거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수술을 해도 우리가 상처를 내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출혈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수술은 갈비뼈 사이로 철심을 넣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관통해서 이렇게 수술을 하니까 갈비뼈 사이에 있는 혈관이 닫혀서 피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요 흉골이죠. 흉골 뒷면에 있는 내흉동맥 또는 내흉정맥이라는 혈관이 조금 다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출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수술 후에 우리가 엑스레이 찍은 경우라든지 배관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면 재수술로 그 부분을 치료하고 나오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들어보셨겠지만 기흉이라고 해서 가슴 안에 공기가 차는 경우가 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공기가 조금 덜 빠진 경우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오목가슴이 있는 친구들의 체형이 보면 마르고 키가 큰 친구들이 많아요. 애기들은 상관이 없는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인 경우에는 그런 체형에서는 이런 오목가슴이 아니더라도 기흉이 저절로 생기는 체형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CT에서 보면 폐 꼭대기쯤에 공기주머니 같은 게 있는데 우리가 예방적으로 일반적으로 수술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수술 후에 우연히 그 기간에 맞춰서 그 기흉이 생기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냥 기흉이 올 때하고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양쪽 흉곽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의 기흉은 오른쪽의 기흉이고 왼쪽의 기흉은 왼쪽의 기흉인데 수술 후에는 우리가 철심을 이렇게 관통시켜 놓기 때문에 한쪽에 기흉이 생기면 양쪽에 기흉이 오기 때문에 기흉이 훨씬 더 심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에 있는 경우라면 우리가 바로 발견할 수가 있는데 퇴원 후에 아마 한 2달 이내에는 기흉이 생기면 그게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통증이 온다든지 숨이 차면 바로 퇴원 후에라도 바로 병원에 연락해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기흉이 아닌지 확인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끼리 고정하는 아까 볼트 너트라는 거를 이용해서 단단하게 고정을 하면 대부분 사실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아주 강한 충격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경우에는 그 너트가 풀리는 경우가 드물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제가 몇 번 봤는데 정말 평행봉을 열심히 한다거나 무거운 역기를 막 정말 아주 심하게 들고 이런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크게 모양이 어긋나지면 그대로 두기도 하지만 다시 수술방에 들어가서 고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아주 또 위험한 합병증이 심장이 손상이 되는 거예요. 심장천공이라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오목가슴이 있으면 심장이 좀 눌려 있거든요. 그래서 철심을 이렇게 통과시킬 때 심장을 다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초창기에 이 수술이 시행될 때 정말 간혹 있었던 문제가 아주 심각한 합병증인데 지금은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전흉부, 여기죠. 흉골 있는 부위에 철사로 요 흉골을 앞으로 끌어당겨요. 정상보다 더 올라오게끔 끌어당겨서 이 시술을 하면 예방할 수 있는 거고 안전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조치를 하고 시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심장을 혹시라도 다치는 경우에는 심장을 봉합하기 위해서 개흉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술하고 나오면 양측에
조그만한 배액통을 달고 나오는데 이거는 보통 하루 이틀 지나면 다 뺄 수가 있는 거고요. 수술 후에는 대부분 수술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만 그래도 만족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흔하게 얘기하는 거는 요 위에서부터 아래쪽까지 전반적으로 길게 이렇게 오목가슴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 아래쪽은 사실은 만족스럽게 올라오는데 위쪽이 조금 덜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 수술 자체가. 근데 이제 그 위에까지도 올리려고 시도를 하게 되면 갈비뼈 사이의 간격이 조금 변하면서 팔로 가는 신경이 저리고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발을 제거해야 되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중간하고 아래쪽을 타겟으로 해서 우리가 수술을 하고 상부에는 조금 부족해도 남겨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가 비대칭인 경우에 아래에서 올려주면 그 비대칭인 게 많이 해소는 되지만 흉벽의 유연도에 따라서 그 비대칭이 조금은 남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만족도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요 오목가슴이 있는 부위 요 아래쪽이죠. 여기 늑연골이라고 하는데 연골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요것도 사실은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가 수술하면서 이 조치를 취하지만 요 부분이 100% 들어가지 않아서 조금 불만족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 최대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3일 정도 대부분 퇴원을 하는데 퇴원하고 나서는 일주일 정도 후에 다시 한번 외래에서 가슴 모양도 보고 엑스레이 사진도 찍어보고 상처도 보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보통 이제 뭐 6개월 후, 그 다음에 1년 단위로 이렇게 보고 나이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2년 후에 제거하기도 하고 보통 한 13세 이후에는 3년 후에 발을 제거를 하는데 그 제거할 때까지 1년 단위로 이렇게 보게 되고요. 제거할 때는 사실은 넣을 때보다는 훨씬 덜해요. 통증이 뭐 넣을 때 통증이 20이었으면 뺄 때는 한 10분의 1, 20분의 1 정도로 아주 간단합니다. 빼고 그 다음날 집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의서가 사실은 이제 글로 이제 읽어드리면 이게 이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고요. 나눠드리는 동의서를 보시고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수술 잘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